혹시 매일 견과류 한 줌씩 드시고 계신가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이 견과류가 단 하룻밤 만에 여러분의 뇌혈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릴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견과류를 먹고 난 다음 날 아침에 머리가 묵직하거나 어지러운 적이 있으신가요? 평소보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 적이 있으신가요? 견과류를 먹은 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견과류를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대로 계속 드시면 혈관 건강이 악화되어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견과류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영상 속 내용을 모르시면 앞으로 매일 드시는 견과류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 염증은 악화되고 혈전 생성 위험은 3배 늘어납니다.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심장내과 전문의가 20년간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견과류의 숨겨진 위험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섭취법을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섭취 가이드와 안전한 견과류 조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심장내과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영준 전문의입니다. 먼저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진료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중에 오히려 혈관 건강이 악화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 견과류는 좋은 음식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얼마 전에 제 진료실에 오신 65세 김모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호두, 아몬드, 브라질너트를 한 주먹씩 드셨어요. TV에서 견과류가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3개월 후 갑자기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혈압이 180까지 올라 있었고 혈중 염증 수치도 급격히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한 걸음만 늦었다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분이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드신 견과류가 오히려 독이 된 경우들 말이에요. 견과류가 왜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걸까요? 견과류 자체는 분명 좋은 음식이에요.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E,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하지만 문제는 먹는 방법에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바로 산화된 지방입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60에서 70%로 매우 높아요. 이 지방들이 공기, 빛, 열에 노출되면 산화되면서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산화된 지방을 섭취하면 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가속화시켜요. 특히 개봉한 견과류를 실온에 보관하면서 며칠, 몇 주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때 견과류 속 지방이 빠르게 산화되면서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합니다. 단 하룻밤만 잘못 보관해도 산화 정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위험은 과도한 칼로리 섭취입니다. 견과류 한 줌이면 200에서 300칼로리예요.
이걸 간식으로 매일 드시면 하루 권장 칼로리를 쉽게 초과하게 됩니다. 과도한 칼로리는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관 염증을 악화시켜요. 세 번째 위험은 염분과 첨가물입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견과류 대부분이 소금이나 설탕, 인공 조미료로 간을 한 상태예요. 이런 첨가물들이 혈압을 급상승시키고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해요. 네 번째는 섭취 시간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늦게 견과류를 드세요. 밤에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과 중성지방이 급상승하면서 혈액이 끈적해져요. 이 상태로 잠들면 혈류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전 생성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별 체질을 무시한 획일적 섭취입니다.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무리해서 드시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요. 이런 위험들이 누적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만성화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서 동맥벽에 플라크가 쌓이기 시작해요.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결국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혈전이 생기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견과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견과류는 최고의 혈관 건강식품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심장내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안전한 견과류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견과류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밀봉 포장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개봉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고 2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하면 3개월까지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신선한 견과류를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색깔이 균일하고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하세요. 색이 변했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해요. 두 번째, 무염 무설탕 생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소금이나 설탕, 인공 조미료가 첨가된 견과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밋밋할 수 있지만 2주 정도 드시면 견과류 본연의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 적정량을 지켜주세요.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으로 20 내지 30g, 손바닥 반 정도 분량입니다. 아몬드는 15 내지 20개, 호두는 3, 4개, 브라질너트는 1, 2개 정도가 적당해요. 이보다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잉으로 오히려 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섭취 시간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예요. 이 시간대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지방이 에너지로 잘 전환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특히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다섯 번째, 물과 함께 드세요. 견과류의 지방 성분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견과류를 드신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서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200ml 이상 드시는 것을 권장해요. 여섯 번째, 개별 체질을 고려하세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해야 하고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볶거나 갈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일곱 번째, 다양한 종류를 골고루 드세요. 한 가지 견과류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호두, 아몬드, 브라질너트, 피스타치오, 캐슈넛 등을 번갈아 가며 드세요. 각각 다른 영양소를 제공해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해요. 여덟 번째, 다른 항산화 식품과 함께 드세요. 견과류의 지방 산화를 막기 위해
비타민 C나 E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 키위, 석류 등과 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9번째,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견과류를 드시기 시작한 후 혈압이나 혈당에 변화가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10번째, 운동과 병행하세요. 견과류의 고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 섭취 후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견과류별 특성과 안전한 섭취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요. 하지만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이 많아서 하루 15개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고 물에 8시간 정도 불려서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아요. 하지만 산화되기 쉬운 성질이 있어서 밀폐 보관이 특히 중요합니다. 하루 3-4개 정도가 적당하고 검은 부분이 있으면 곰팡이가 핀 것이니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이 매우 풍부한 견과류예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이지만 과다 섭취하면 독성이 있어요. 하루 1-2개만 드시고 연속으로 매일 드시지 마시고 주 3-4회 정도만 드세요. 피스타치오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염분 처리된 제품이 많으니 반드시 무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하루 20-25개 정도가 적당해요. 캐슈넛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과 신경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은 편이니 하루 10개에서 12개 정도로 제한하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상승에 주의하세요. 마카다미아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지만 칼로리가 견과류 중 가장 높아요. 하루 6개 정도만 드시고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시간대별 견과류 섭취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사 후 2시간 뒤인 오전 10시경이 첫 번째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 아몬드 10개 정도를 물 한 잔과 함께 드세요. 오전 운동 후라면 더욱 좋아요. 점심 식사 후 1시간 뒤인 오후 2시경이 두 번째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는 호두 2-3개를 드시면 오후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오후 4시경 간식 시간에는 피스타치오나 캐슈넛을 소량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녁 식사량을 고려해서 조절하세요. 절대 피해야 할 시간도 있어요.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견과류의 지방이 위벽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저녁 7시 이후에도 피하세요. 특히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 조합도 알려드릴게요. 견과류와 베리류의 조합은 최고예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의 안토시아닌이 견과류 지방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견과류와 녹차도 좋은 조합이에요. 녹차의 카테킨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 건강을 더욱 보호해 줍니다. 요거트와 견과류도 훌륭한 조합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견과류의 소화를 돕고 단백질이 포만감을 높여서 과식을 방지해요. 다크 초콜릿과 견과류도 적당량이라면 좋은 조합입니다. 다만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견과류와 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알코올이 견과류의 지방 대사를 방해해서 중성지방 수치를 급상승시켜요. 견과류와 커피도 피하세요. 카페인이 견과류의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달콤한 과일과 견과류의 조합도 주의하세요.
당분이 많은 과일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특히 바나나, 포도, 망고 등과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견과류 보관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플라스틱보다는 유리 용기가 좋고 실리카겔을 함께 넣으면 습기를 제거할 수 있어요. 냉동실에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드신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두드러기, 가려움, 호흡곤란, 복통, 설사 등이 나타나면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어요. 특히 호흡곤란이나 목이 붓는 증상은 응급 상황이니 즉시 병원에 가세요. 혈압이나 혈당이 갑자기 상승했을 때도 견과류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평소보다 혈압이 20 이상 올라가거나 혈당이 50 이상 상승했다면 견과류가 원인일 수 있어요. 소화불량이 지속될 때도 주의하세요. 견과류를 드신 후 계속 속이 더부룩하거나 복통이 있다면 소화효소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견과류를 갈아서 드시거나 양을 줄여보세요. 마지막으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분들을 말씀드릴게요. 고혈압 환자는 무염 견과류만 드시고 하루 15g 이하로 제한하세요. 당뇨 환자는 견과류 섭취 후 혈당을 체크해서 200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과 인 함량이 높은 견과류를 피해야 해요. 특히 아몬드와 브라질너트는 주의하세요.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도 견과류의 지방이 담낭을 자극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임신 중이신 분들은 견과류 알레르기 위험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땅콩은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견과류를 드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대체제가 있을까요? 씨알류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해바라기씨, 호박씨, 아마씨 등은 견과류와 비슷한 영양소를 제공하면서도 알레르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아보카도도 좋은 불포화지방산을 제공하는 대체 식품이에요. 올리브 오일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도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과다 섭취했을 때 응급 대처법도 알려드릴게요. 만약 평소보다 많은 양을 드셨다면 즉시 물을 충분히 마셔서 혈액 농도를 희석시키세요. 최소 500ml 이상 여러 번에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으로 혈액 순환을 돕고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과다 섭취로 인한 소화 불량이 있을 때는 따뜻한 물이나 소화에 도움이 되는 차를 마시세요. 페퍼민트 차나 생강차가 도움이 됩니다. 복통이 심하거나 지속된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가세요. 견과류는 올바르게 드시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하지만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견과류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심장내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안전하고 좋은 견과류 선별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포장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진공 포장이나 질소 충진 포장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산화를 방지하거든요. 투명한 포장보다는 불투명한 포장이 좋아요. 빛이 견과류의 지방을 산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유통기한이 너무 긴 제품은 오히려 의심해 보세요. 방부제가 과다하게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원산지도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아몬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산이 품질이 좋고 호두는 미국이나 칠레산을 추천해요. 브라질너트는 당연히 브라질산이 최고 품질이고요. 유기농 인증 마크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농약이나 화학 비료 없이 재배된 견과류가 더 안전해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을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판매자의 평점과 리뷰를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기름 냄새가 난다, 쓴맛이 난다는 리뷰가 있다면 피하세요. 온라인 구매 시에는 소량으로 먼저 주문해서 품질을 확인한 후 대량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서 직접 고를 때는 견과류를 실제로 관찰해 보세요. 색깔이 균일하고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하세요. 색이 변했거나 검은 점이 있으면 곰팡이가 핀 것일 수 있어요. 크기도 일정한 것이 좋고 부서진 조각이 많으면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가능하면 냄새도 맡아보세요.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은 좋지만 시큼하거나 퀴퀴한 냄새가 나면 산패된 것이니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기름진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도 피하세요. 소포장 제품을 선택하세요. 500g이나 1kg 대용량보다는 200 내지 300g 소포장이 좋아요. 개봉 후 빨리 소비할 수 있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쉽거든요. 아무리 잘 보관해도 개봉 후 한 달 이내에 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신선한 무염 견과류를 적정량, 적정 시간에 드셔보세요. 물과 함께 드시고 항산화 식품과 조합하며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세요. 견과류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견과류를 드시면 한 달 후에는 분명히 혈관 나이가 젊어져 있을 거예요. 건강한 혈관, 건강한 뇌, 건강한 심장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가족, 친구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한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떤 견과류를 선호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혈관으로 활력 넘치는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